서울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한강 너머 여의도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들이 강물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지친 얼굴들 사이로 스며드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강남역 11번 출구를 빠져나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39세 핀테크 기업의 프로젝트 디렉터. 회색 코트 안쪽 명찰에는 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 삶이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아파트 단지 입구의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십니까? 1502호님.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성실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빛나츠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깐 숨을 고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지훈에서 아빠의 지훈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딸, 미래가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은 고요했습니다. 왔어? 아내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애써 밝게 만든 목소리 같았습니다. 응. 미래는? 방에서 놀고 있어. 저녁 먹을래? 지우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급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은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까 누구랑 통화했어? 응? 아, 클라이언트.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답이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서연은 지훈이 집에 오면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두고 저녁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응. 연말이라 그런가 봐. 클라이언트들이 다들 바빠.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미래가 방에서 나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6살 딸아이의 웃음은 이 집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 엄마, 나. 미래가 내민 종이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란 태양 아래 웃고 있는 가족. 지우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선은 삐뚤빠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함은 완벽했습니다. 예쁘네. 그치? 선생님도 예쁘대. 서연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읽고 지우고 다시 확인하는 동작. 지우는 그 패턴을 기억했습니다.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강남에서 있어. 8시쯤? 지우?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미래를 낳고 함께 이 집을 장만했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의심은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틀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었습니다. 오늘은 가져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낮게, 조심스럽게.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가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일찍 자. 피곤해 보여. 너도.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향수가 바뀐 것을, 옷차림이 달라진 것을, 웃음이 줄어든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휴대폰을 절대 놓지 않는 손을. 불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부서집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서연은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훈의 생일도 아닌데 그냥 끓이곤 했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 시절. 휴대폰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비밀번호는 미래의 생일이었습니다. 지훈도 알고 서연도 알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시간. 하지만 3주 전부터였습니다. 서연의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평소 쓰던 은은한 플로럴 계열 대신 좀 더 강렬하고 관능적인 무스크 향. 옷장에 새 원피스들이 걸렸습니다. 검은색, 와인색, 짙은 남색. 예전에 서연이 선호하던 베이지나 파스텔 톤과는 달랐습니다. 새 옷이네? 지훈이 물었을 때 서연은 웃었습니다. 응.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아져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2주 전부터는 저녁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인 패턴. 매번 클라이언트 미팅이었습니다. 강남, 이태원, 여의도. 장소는 달랐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지금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음 모드, 진동도 꺼놓은 채.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차량 관리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공유하는 SUV의 블랙박스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강남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했던 지난 수요일. 차량은 강남이 아닌 목동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32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진입. 오후 10시 18분, 동일 장소에서 출발.
지난주 금요일 여의도 미팅이라던 날 차량은 여의도가 아닌 역시 목동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주차장. 지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월요일 기록을 열었습니다. 목동. 또다시 같은 곳. 패턴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패턴. 서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지훈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들어가 재생했습니다. 서연이 운전하는 모습, 신호등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차를 세우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현석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응, 이메일로 보내. 현석은 34세, 지훈의 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 대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직원.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회식 때는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곤 했습니다. 명절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지훈은 현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감. 그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강남 미팅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또 강남? 응. 중요한 클라이언트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은 안도하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 6시 집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서연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높은 힐, 진한 화장. 클라이언트 미팅치고는 지나치게 신경 쓴 차림새였습니다. 서연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목동으로 향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15층짜리 타워형 건물들이 즐비한 곳. 서연의 차가 백이동 앞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지훈은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현석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현석이 아파트 로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현석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현석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추웠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차가웠고 그의 내면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백이동 1205호. 우편함 이름표에 김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차에 탑승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현석, 웃고 있는 두 사람, 손을 잡은 두 사람,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두 사람, 증거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서연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지우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미팅 잘 끝났어? 응. 계약 성사될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 수고했어. 서연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 사진들을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시작되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서연을 다그치면 어떻게 될까? 울며 용서를 빌 것입니다. 현석은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되돌릴 수 없게.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달력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시작점. 복수의 시작점. 강남 법조타운의 한 법률사무소. 12층 창문 너머로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 블랙박스 영상, 사진 47장, 위치 추적 기록, 3주치. 변호사는 50대 중반, 회색빛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접촉과 의심스러운 만남은 입증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원합니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호텔 출입 기록. 더 친밀한 신체 접촉 사진. 혹은 당사자의 자백. 이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5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판결됩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자이고 직장인이라면 사회적 타격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기록은 공개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좀 더 준비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냉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소형 녹음기를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편의점에서 수령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에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속에 하나, 침실 화장대 서랍 뒤편에 하나, 음성 활성화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실 녹음기에 서연의 통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요일? 응, 괜찮아. 지훈이는 야근한대. 걱정 마. 미래는 학원 가고. 응,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칠시해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에게 쓰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침실 녹음기에는 더 직접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지훈이가 눈치챘으면 벌써 뭐라고 했을 거야. 응, 조심하고 있어. 휴대폰도 항상 들고 다니고.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 문장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담긴 떨림. 지우는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려 했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석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팀장 권한으로 현석의 업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출장비 청구 내역, 접대비 지출 내역,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 3시간의 검토 끝에 발견했습니다. 현석은 지난 6개월간 허위 접대비를 청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꾸며 식대와 교통비를 청구했습니다. 총액 430만 원. 회사 규정상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조회했습니다. 식당 이름, 날짜, 금액. 서연과 목동에서 만난 날짜와 겹치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현석은 회사 돈으로 서연과의 만남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지우는 모든 자료를 캡처했습니다.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또다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목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서연이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현석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명백한 포옹. 지우는 50m 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했습니다. 선명한 사진. 얼굴도, 시간도, 장소도 명확한 증거.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1층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현석이 서연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결정적인 순간들. 저녁 9시 30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첫 만남 추정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만남의 날짜, 시간, 장소, 증거 사진 번호.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우는 현석의 횡령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상간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비리입니다. 본인 직속 상사인 저의 권한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제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적절한 시기에.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소송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걱정 마십시오. 저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소장 작성 부탁드립니다. 피고는 김현석. 청구액은 1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지우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중요한 프로젝트 중간보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참석하는 회의, 현석도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현석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공손한 표정으로 지훈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수요일 발표 자료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현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며칠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돌아와 미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미래 대단한데? 딸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거짓된 가정보다는 진실된 이별이 낫다고.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며칠 안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혹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 수요일 오전 10시, 본사 17층 대회의실. 프로젝트 중간보고를 위해 임원 3명과 팀원 12명이 모였습니다. 현석은 앞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를
천천히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럼 현석 대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 부탁합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현석이 일어서려는 순간 지훈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프로젝트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포옹하는 남녀, 확대된 얼굴, 현석과 모르는 여성.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다음 사진, 키스하는 장면. 이게 뭡니까, 팀장님? 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현석 대리입니다. 침묵. 지난 2달간 이들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총 17회. 모두 현석 대리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이건. 앉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엑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석 대리의 허위 경비 청구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총 43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조작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상무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영수증과 증거는 인사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저는 오늘자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석 대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석의 변명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현석은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오후 5시, 현석은 짐을 싸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횡령과 윤리규정 위반, 즉시 해고, 퇴직금 없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 앞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석이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것을.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차가 끝났다는 확인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현석이가 전화했는데. 집에 가면 얘기하자. 통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7시, 지훈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빛나츠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훈아, 미래는? 친정에 보냈어. 나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 지훈은 구두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2달 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현석이가 그냥 그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받을 거야. 이혼 하는 거야? 아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 하지만 함께 살지도 않을 거야.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을 거야. 그게 무슨? 네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때까지 난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짐 싸. 이 집에서 나가. 지훈아, 제발.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서류.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미래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정해진 날에만 만날 수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서연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현석이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석의 아내가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증거 감사합니다.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의심은 했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소장이 현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1억 원. 현석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현석은 지훈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 현석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통장은 압류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하역 작업. 하루 10만 원. 서연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일감이 끊겼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륜 스캔들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정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만나 말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지훈은 미래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동구의 깨끗한 단지. 미래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혼자 발코니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현석은 무너졌습니다. 서연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다만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복수가 아닌 용서는 불가능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 변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지우는 미래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그래, 사줄게. 9살이 된 미래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얼굴에서 유아기의 통통함이 사라지고 또렷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엄마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미래야. 응? 다음 주에 엄마 만날 거야. 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핥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지?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랑 안 살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미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거칠고, 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미래 만나는 날 말고? 응. 단둘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언제? 내일. 가능해? 시간 보내줄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 용서? 복귀? 아니면 다음날 오후 홍대 입구의 조용한 카페. 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년 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35세가 아니라 45세처럼 보였습니다. 왔어. 서연이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데? 이혼동에서.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 양식. 이미 서연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해줘.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어.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옥 같았어.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연락 안 하고 매일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어.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현석이는? 몰라. 연락 안 해. 아마 시골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야. 나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 서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잘 모르겠어.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도피였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지우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너한테, 미래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 없어. 알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끝내고 싶어. 이 모든 걸. 지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12년을 함께 산 여자, 딸을 낳아준 여자, 그리고 배신한 여자.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이제 됐어. 지우는 펜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고마워.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래는 잘 부탁해. 당연하지. 가끔 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응. 한 달에 한 번. 내가 연락할게. 고마워. 정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잘 살아. 너도. 서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부서진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정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래 양육권은 네가, 재산은 7대 3으로 네가. 이해 없지? 없어. 고마워. 그럼. 지우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사표를 낸 후 친구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핀테크 컨설팅.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에이? 이혼 확정되셨다며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시네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완전히 헤어진 거야? 응. 아빠는 괜찮아? 응. 괜찮아. 나도. 미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보고 아빠랑은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한 가지 말해줄게. 응?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 엄마도, 아빠도.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느냐야. 엄마는 책임졌어? 응. 나름대로는. 아빠도? 아빠도 책임지고 있어. 너를 잘 키우는 것으로.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3년 전 그날과 같은 풍경.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현석은 무너졌고 서연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만은 명확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현석 파산 신청했답니다. 8천만 원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미래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